뜨거운 여름, 우리는 일과 쉼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묻기 시작합니다. 바로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을 뜻하는 워크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의 융합의 말 워케이션이라는 신조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일할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도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던데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의 쉼은 진짜 숨을 돌리게 하는 쉼인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자, 오늘 하루 일과 쉼 사이 그 어딘가에서 나를 위한 질문 하나를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께 일하는 틈틈이 쉼으로 자리 잡고 싶은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네, 라라 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약간 워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요즘에 워케이션이라는 게 저는 사실 옛날에는 그 워케이션이란 말이 저에게는 좀 먼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또 뭔가 좀 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워케이션을 해볼 공간들을 좀 이곳저곳 찾아봤는데요. 요즘에 실제로 제주나 뭐 강릉이나 양양 같은 도시들이 원격 근무자들을 위한 워케이션 거점으로 많이 태어나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은 또 이 새로운 흐름을 일과 삶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피터 드러커 책을 보다가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재충전의 시간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던데, 여러분은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시간도 그리고 장소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은 생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실제로 구글에서도 어떤 창의적 몰입을 위한 20%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메일이 탄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어도비 같은 것도 자연 속의 리트릿을 통해서 직원들의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데 굉장히 또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하던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흔히 말하는 복지를 넘어서 생산성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워케이션 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몇 해 전 교토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비용을 고려해서 교토시 외곽에 숙소를 구했다. 도시가 작아 도심까지 도보로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오래된 집이지만 정갈하고 청결해서 마음에 들었다.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는 길에 낡고 작은 집에서 키 작은 할머니가 걸레로 집 울타리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걸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한 칸 옆을 닦고 있었다. 울타리를 낱낱이 닦는 모양새였다. 사나흘 후까지도 매일 그 할머니가 울타리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궁금한 나머지 결국 서툰 일본어로 매일 울타리를 닦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다. 집 울타리까지 청결하게 닦는 할머니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 나이 들수록 저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해. 문득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다. 종갓집 며느리였던 할머니는 늘 집안일을 열심히 하셨다. 위생관념도 철저하셨다. 잠시라도 짬이 나면 집안 청소를 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걸레를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 훔치셨다. 가끔은 왜 그렇게까지 청소에 연연하실까 불만스럽기도 했다. 마루와 장롱은 항상 반질반질했고, 방바닥에 먼지라도 있는 것 같으면 곧바로 치우면서 어린 손주들에게 어지르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리셨다. 잠시라도 할머니가 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울타리를 닦는 할머니를 보니 우리 할머니가 떠올라 반갑기도 했지만,
저 일이 재밌어서 하시는 걸까? 다른 일은 하고 싶은 게 없으신가? 고단하지는 않으실까? 등 여러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 쉴 시간 없이 청소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만큼 못마땅했던 것 같다. 사람의 뇌는 보는 대로 따라하게 만든다더니 싫으면서도 점차 할머니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목욕탕에 머리카락이 한 올만 보여도 곧바로 치워야 직성이 풀렸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쉴 시간이 없었다. 바로바로 해치우는 집 청소는 은근히 많은 에너지를 빼앗았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직장 생활과 육아, 식사 준비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작은 먼지마저 허용하지 못해 청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청소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청소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 백신이 발명되기 전에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14세기 중엽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전염병을 막으려면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위생관념도 점차 바뀌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유럽에서도 가족끼리는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 함께 나눠 먹었는데 흑사병이 휩쓸고 간 후부터는 위생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흰 테이블보를 깔고 그 위에 개인용 컵, 그릇, 수저, 포크 등을 늘어놓는 문화가 생겼다고 한다. 흑사병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테이블 세팅 문화를 만든 셈이다.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금융을 전공한 아들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대학원에 진학해 인문학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파리에서 아들이 살 집 구하는 걸 도와줄 때였다. 그런데 집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렇게나 벗어둔 옷과 읽다만 책들, 씻지 않은 커피잔 등으로 가득했다. 내 기준에서는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였다. 대학교 부근이고 대체로 변호사, 회계사, 국제기구 직원, 아트딜러 등 네로라 하는 고학력 전문직 젊은이들이 사는 집들이었다. 해외 발령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 다른 지방에 직장을 구해 집을 내놓은 사람, 결혼해서 살 집으로 이사하게 된 사람 등 집을 내놓은 이유는 다양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지저분하게 해놓고 산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었다. 간혹 입주민을 직접 만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집이 난장판이어서 미안해요 라며 머리를 극적였다.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때의 경험은 내가 생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극심한 전염병으로 우리보다 먼저 위생관념의 중요성을 깨우친 이들이었음에도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몸을 혹사해가며 청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다들 그러면서도 즐겁게 살고 있으니 말이다. 나의 청소 강박이 이제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졌다. 예전에 미국에서 본 노인들이 하나같이 느긋해 보였던 게 떠올랐다. 수영장에서는 여유롭게 독서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수영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던 것처럼 선베드에 편안히 누워 책 읽기에 열중했다. 손에는 추리소설 같은 흥미 위주의 책들이 많았다. 그때는 왜 굳이 수영장까지 와서 싶어 전혀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낡은 울타리를 열심히 닦는 노인을 보며 정말 부지런하게도 사시네. 나는 울타리는커녕 집 안조차 반짝이게 닦은 적이 없는데 라며 반성하던 나도 이제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쉼을 즐기는 노인으로 늙어가고 싶어졌다. 머리카락 한 올 있다고 당장 치울 필요도 없고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다.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유 시간을 갖는데 집중하자. 나도 얼마든지 수영장에서 책을 읽던 노인들처럼 여유롭게 늙어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책은 여러분께서 익숙하시는 이정숙 작가님의 나에게는 다정하게 세상에는 단호하게라는 책 가운데 제목이요. 말 그대로 나를 그만 혹사하겠다 라는 제목의 단락을 달고 있는 그 단락 전체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그렇게 혹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살면서 주변에 조금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 이정숙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나를 혹사하는 이유가 그게 청소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내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라면 그리고 약간 해묵은 어떤 구습에 따른 것이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워케이션과 비롯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시선보다는 나에게 중심을 두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일이든 쉼이든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저는 오늘 또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